두 내담자를 내가 상담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떨까? 상담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 결론. 저는 소품들도 좀 눈에 보였잖아요. 네. 소품.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집이 좀 눈에 띄었어요. 집, 네. 공간. 누구 집이요? 둘 다 눈에 띄었는데 그 서예지의 집이 이렇게 여자 주인공의 어떤 그 집이 되게 의리의리하고 멋지고 근사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되게 이제 무섭고 두렵고 약간 그 굉장히 그 허전하고 가구들을 쓰지 않아요. 네, 멈춰져 있는. 문지에 막 사라져 있고 새로운 네, 어떤 기능이 영향을 전혀 받지 없어. 않은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신세계를 많이 이렇게 많이 대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서예지의 그 집은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예전 그 시절 엄마가 죽었을 때 엄마가 살았을 때 그때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 이제 두렵고 무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근데 그때 이제 형제가 오면서 뭔가 다르죠. 저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아침이 달라. 청소하고 밥 해주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온기가 드러나면서 사람이 있는. 그래서 정신세계의 변화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뭐죠? 출판사 사장이 출판사 사장이 와서 약간 정색을 그 사람이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항상 나오는데 그때 정말 정색을 하더라고요. 정색을 해서 나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면들이 사실은 지금 그 고문영 작가가 아동 작가잖아요. 그 작가가 그로테스크한 그런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 정신세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신세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집은 어떤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영, 그러니까 정신세계나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 들을 때 제가 분석받았던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분석받았을 때 특히 꿈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분석이어서 제가 이제 이 쭉 치료 과정 중에 집이 그렇게 자주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온 집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어린 시절 집과 저의 그 홈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자원이었거든요. 내가 그런 꿈을 꿀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아주 그 철판 있죠. 그냥 생 철판으로 만들어진 모양만 집인. 그리고선 제가 그 문을 딱 열었는데 깊숙해가지고 저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햇볕이 이만큼 드는 거기에 빨랫줄이 널려있더라고요. 빨래 그 돼 있죠. 우리 실내 빨래 여는. 근데 거긴 빨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가 집이야? 어머나, 제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삭막한 아니 나한테 왜 집이 이런 게 나오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피폐한 상태로 정신분석을 받았던 거죠. 이제 힘들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에 약간 분수도 생기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물이 막, 근데 물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도 나오고 애들도 뛰어놀고 뭐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 예. 그때가 제가 여기 임용되고 나서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곳은 광양대학교 심리상담 치료학과입니다. 물이 철철 넘쳐서 난 저걸 우울하지 않냐고 했는데 물이 많은 것도 우울한 거라고 얘기해 주셔서 또 그런가? 어쨌든 그 고문형의 집에서 뭔가 단서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이트는 쫙 지하실에 우리가 무의식을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 두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6화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푸른 수염의 비밀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뭐 목을 졸랐다든가 뭐 이런 이유들 또 어머니 아직 안 나온 거죠? 저만 모르는 게 아닌 거죠? 아버지가 목 조른 이유.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나는 왜 굉장히 무서운 경험인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었구나. 네. 사실 저는 약간 그 대목에서 약간 조금 띵 받았어요. 어떤 데는 아버지 아니 푸른 수염이 다 오잖아요.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다 주는데 밑에 그 지하실 공간 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도 나라도 열 것 같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나. 나라도 열 것 같거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그 지하 공간은 어찌 보면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부부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해 나가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거는 건들지 마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가가지고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약간 그게 어떻게 풀어져 나갈지는 좀 의미 있게,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그런 금지가 사실은 서로 공유하지 않는 어떤 재수 없는 이런 뭐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경계를 지켜주는 이런 의미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푸시케가 한 게 뭐냐면 금지를 어긴 거예요. 그 에로스가 내가 누군지 보지 마라. 그랬어요? 네, 밤에만 와서 같이 지내고 가면서 내가 누군지 보지 마라. 그런데 이제 언니들이 와가지고 괴물일 거야. 너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뭐 이래서 나중에 이렇게 풀 들고 가서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그렇고 그 푸시케가 또 한 게 뭐냐면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페르세포네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와서 그 열지 말고 갖다 줘라 했는데 또 열어보거든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그게 사람과 사람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경계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얘기일 것인가, 또는 과도하게 어떤 감추는 것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응징일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후반부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적절한 경계는 그렇죠. 근데 완전 또 약간 웃겠어. 아, 네. 아니, 이 얘기도 사실은 뒷부분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로스? 네, 에로스가. 네. 아니, 남편인데 밤마다 슬금슬금 와서 이렇게 지내고 가면 그 남편인데 얼굴 보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에로스가 약간 옳지 않지. 옳지 않죠. 옳지 않죠. 네. 뭐 하는 자기는 짓이야, 보잖아. 그거. 네. 자기는 누군지 알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약속이 그래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건 인정.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뭐야 자기는 명령을 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왜 그러는 거지?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서는 제가 에로스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그 세계관에서는 신과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서는 넘사벽이 있었다. 넘사벽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프로세는 못 믿고 그러는 거죠? 그럼 프로세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모든 걸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하나대로 만나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너는 나한테 초대되어졌고 내가 모든 걸 너한테 필요로 해줄 테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약간 그 평등한 관계가 아닌 듯한. 근데 그게 이제 부부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현실에서는. 집이 근데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집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 주인공 집은 이제 이렇게 새빵으로 나오는데 매번 옮겨 다니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새빵 집보다 제가 조금 주목이 됐던 거는 이제 그 형이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캠핑카. 캠핑카를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캠핑카가 되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자폐형은 계속 동생한테 이렇게 의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캠핑카를 살려고. 돈을 모으면서 이제 형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그 과정에서 지금 약간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림 그리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 나가면서 이제 형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분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또 동생으로 치면은 동생은 계속 이제 이렇게 본인이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근데 캠핑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떠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근데 또 동생만 막 떠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그러잖아요. 약간 에고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두 사람이 타협점을 잘 찾아서 잘 성장해서 동생은 형은 형대로 자기 독립성을 가지면서 그 동생은 동생대로 이게 자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어떤 상징들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진짜. 그죠. 캠핑카 얘기가. 그래요.
사실 그 문강태가 초반에는 좀 이상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셀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키워졌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어머니들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나 죽으면 이제 그거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형제들을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고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거부를 했었는데 그치. 거부한 것도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문강태는 지금 이제 집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떤 고정된 것도 없고 자기 목적도 없고 그냥 어찌 보면 내가 형핑계 되고 도망다니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역경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어른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유사성숙, 수도머처리티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자랄 때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럽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어떻게 형도 잘 돌보고 뭐 이런데 이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20대 한 중반?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나가야 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책임지고 나갈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를 모르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애어른들의 문제점인데 이 강태가 이제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게 아니에요. 근데 참 다행히도 이 형이 말씀하신 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그 동화 작가로 그림 작가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독립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왜 아이답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아이가 결국은 애어른이 되는 상황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애어른이 어른 아이가 애어른이 어른 그렇지. 애어른. 이게 왜 사람들이 우리가 왜 살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다 때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평생 지랄 총련해 먹죠. 잘 못 들었을 것 같아. 정확히 가봤다가 평생 지랄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결국 어렸을 때 지랄을 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뭐 없다고 해서 어른 됐을 때 그게 아니라 어른 되면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정도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잣대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할 수 있을 때 어색하지 않게 하고 딴 데 가서는 안 되니까.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둘 다 사실은 그 성장이 필요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담자로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내담자를 내가 상담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떨까? 상담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 그 남자 주인공 김수현? 내가 김수현을 해볼 만하다. 김수현만 하고 싶다. 사심상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여주인공을 맡을게요. 저는 이제 그런 정도와 이게 좀 동일시도 같이 하면서 제가 좀 얘기 맡아보도록 하겠고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교수님들이 같이 생활은 하지만 수업도 각자 따로 하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서로 이렇게 또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좀 배우게 되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되게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서로 치유하면서 이렇게 잘 가는데 저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하고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둘이 만나면 안 되고 남들이 만나야 남들이 만나야죠. 그래요, 맞아요. 자극적인 사람은 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극이 무슨 자극인지 나한테 왜 이렇게 오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 또 계속 할 거죠?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것들, 또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이 가네요. 마음이 다음에 봬요. 그것도 집이네요. 다음에 봬요.